문화가 이렇게 장기간 전면적으로 두 사회의 문화가 막 접한 다음에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썼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두 문화가 공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병존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즉 A랑 B 문화가 지금 이렇게 만났잖아요. 장기간 전면적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고 난 결과 그대로 공존해요. 이런 예로 뭐가 있을까요? 이런 예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요. 우리나라에 전통신앙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전통신앙이 있죠. 이것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 천주교, 이 종교의 이 다양성은 참 우리나라는 불교 같이 공존하고 있죠. 이런 게 문화 공존입니다. 장기간 이렇게 접하면서 두 개 다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또 뭐 있냐면 우리는 원래 한의학을 했죠. 한의학. 그런데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하나가 없어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두 개 다 그대로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공존의 사례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두 번째 볼게요. 문화 동화입니다. 문화 동화는 뭐냐면 하나의 문화 속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A, B 두 개의 문화가 장기간 전면적으로 접촉해서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예요. A랑 B가 만나서 B만 남은 거죠. 즉 여기 보시면 네모난 문화랑 세모난 문화가 만나서 네모난 문화만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화 흡수의 사례로, 문화 동화의 사례로는 제가 입은 지금 이 옷. 이게 전형적으로 문화 흡수의 사례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다 뭐 입었어요? 한복 입었어요. 한복. 우리 A 문화 한복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서양식 의복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바지도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옷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지금 정말 가끔 뭔가 행사가 있을 때만 한복을 입을 뿐 일상적으로 거의 모두 다 서양식 의복으로 변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동화 흡수입니다. 흡수. 되셨나요?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거 뭐냐면 문화 융합이에요. 융합은 뭐냐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퓨전 음식, 퓨전 음악이라고 나오는 건 모두 다 문화 융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보면 어떤 식이냐면 A랑 B 문화가 만나서요. A에도 없었고 B에도 없었던 새로운 제3의 문화,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융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통 혼례를 올렸죠. 혼례를 올렸습니다. 외국은 서양식으로 뭐 딴따다단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하죠.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 지금 현재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결혼식은요. 드레스를 입는데요. 전통 혼례에서 했던 뭐만 가지고 왔어요? 패백. 이런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전통 혼례도 아니고 서양식의 그렇게 드레스를 입고 혼인 서약을 하는 그런 형태도 아닌 독특한 제3의 문화가 이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드레스를 입으면서 패백을 하는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었던 새로운 제3의 문화. 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찌개를 먹었죠. 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은요. 햄을 먹었죠. 햄을 빵에다 넣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이거랑 섞어서 부대찌개를 만들었어요. 이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도 없는 퓨전 음식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 융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해요. 외재적 변동, 즉 문화 접변의 결과 공존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 섞어서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것. 이게 결과 세 가지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이것도 나오기도 해요. 뭐냐면 문화 접변의 결과 문화 저항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미 저항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저항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문화 접변을 했을 때
그럴 땐 당연히 저항이 나타나겠죠. 거부하고 일제 성명을 강요하고 단발령을 하라고 하고 당연히 거부와 저항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화 저항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도의 KFC. 이거 얘기해도 되겠죠? 예, 인도는요, 그 햄버거를 비롯한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거의. 왜냐하면 인도가 소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패스트푸드가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이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패드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독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잘 못 먹으니까 닭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어요. 그래서 닭고기에다가 카레 발라가지고 화덕에다 굽는 그런 요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원래 치킨, 닭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업체는 그 소고기 패드를 넣는 대신 닭고기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진출하기가 쉬웠다고요. 그래서 탁 들어갔습니다. 강제적으로 뭐 한 거 아니죠? 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인도사회에서 이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한 완전 극렬한 저항, 막 완전 유리창 깨부시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냐면 인도는요, 카레 등등을 비롯한 정말 아주 독특한 향신료를 써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화학 조미료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에서 쓰는데,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 어떻게 음식에다가 그렇게 화학 조미료를 넣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항을 한 거죠.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저항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접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그 버거와 인도의 요리 문화가 이렇게 접변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나타나는 것,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